심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갑자기 급정거하며 위협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직진 차선이라고 우회전 차선이지. 어떤 데도 놔두라고. 아니 깜빡이는 왜 안 켭니까?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도를 지나친 그들의 분노,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그날의 사고를 가늠케 하는 차량 한 대. 이쪽에 저희 가드레일 박으면서 온전한 곳 하나 없이 참혹한 모습입니다. 차만 보면 아찔한 기억이 떠올라 여전히 힘들다는데요. 계속 그 생각 나고 이러니까 성질 나죠. 뭐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하고 싶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로 복귀하던 이 길에서 이상한 상황을 겪었다는데요. 회사에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도중에 그 차를 처음 만났어요. 서행하시더라고요, 1차선에서. 그래서 제가 서행하시길래 제가 급하니까 먼저 가려고 지나가는데 딱 처음에 못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서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냅니다. 주행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제보자. 결국 뒤따라 달렸다는데요. 차선을 변경하시더라고, 2차선으로. 저도 이제 그 차랑 같이 가려고 2차선 변경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량. 추돌을 피해보려 했지만 주행 속도가 있었던 터라 결국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에 정신까지 잃었다는데요. 자칫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게다가 병원에 이송된 후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졸음 운전하셨냐고. 아니요, 그 음주 운전하셨나고. 아니요, 술 먹은 적 없는데요. 왜 잘 가는데 박으셨어요? 가해자 되셨는데 이러더라고. 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오셔야 돼요. 가해자가 돼버린 제보자. 사고 순간이 담겨있는 블랙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고 후 상황입니다. 누군가 블랙박스를 제거합니다. 다행히 블랙박스를 찾아서 누명은 벗었지만 충격은 상당했다는데요. 흠칫하죠. 설마 뗐겠나 했는데 정말 뗐으니까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셔가지고 블랙박스를 뗐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앞에 어떤 물체 때문에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있거든요. 갓길 운전까지 막으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부딪히고 있어요. 동영상을 봤을 때에는 앞에 그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블랙박스를 제거한 행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는데요. 타인의 블랙박스를 숨겨놨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손괴죄로 처벌하지만 증거인멸과 같이 법정형 내에서는 굉장히 중한 선고형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운전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 사회적 경각심은 커지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작스런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심지어 경적을 울리는 일도 보복운전으로 번지기 쉽다는데요. 당연히 2차로에서 갑자기 덤퍼트럭이 좌회전을 해버리니까 승용차 운전자는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적을 몇 번 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덤퍼트럭 기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운전석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전석 쪽으로 이제 몸을 들이밀고 막 폭행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제보자와 다른 운전자들이 말렸지만 덤프트럭 운전자의 폭행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그 말리면서 그 승용차 운전자 봤을 때 뭐 몸에 이렇게 핥힌 상처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목이나 이렇게 뭐 목 바로 밑에 가슴 쪽에 약간 좀 피 자국도 조금씩 보였고요.
운전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처벌이나 규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복 운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경에는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난폭 운전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복 운전자의 힘이 확실한 경우에는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형으로 끝내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매일 지나다니는 이 도로에서 이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그때 사고 당했던 곳이 이쪽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터널 여기 지나고 왼쪽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차가 깜빡이 2차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온 겁니다. 1차로에서 달리는 흰색 차량이 어떤 신호도 없이 서서히 2차로로 넘어옵니다. 위험했던 상황. 운전자 간의 시비가 붙고 제보자의 차량을 막아 세우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서로가 잘합시다. 왜 난리야? 갑자기 안 끼어들었어요. 끼어들 수도 있는 거지. 내리려고 하는데 문을 발로 차고 못 내리게 막았죠. 그때 저항을 할 수가 없었고, 예. 주먹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한 10대 정도 맞고, 그 당시에 이제 콧등도 부었고, 얼굴에 머리 피도 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끝낸 후에야 분노를 가라앉혔다는 가해자. 알고 보니 경적을 울려 순간 욱해서 폭력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폭행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사과를 하길래 저도 뭐 좀 이해를 했죠. 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분노를 표출하지만 곧 후회한다는 보복 운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아바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차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제 퍼스널 디스턴스라고 해서 어떤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보통 1.2m 정도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1.2m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차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사적인 공간에 외부인이 침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감이나 어떤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라는 공간이 주는 익명성, 즉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 이중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도로에서 쉽게 분노가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한 제보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뒤에서 차량이 쌍라이트를 키면서 뒤에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비켜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로에 차들이 있고, 그러니까 속도가 내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비켜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차가 이제 차들이 2차로를 가고 나서 그 차가 2차로로 들어오면서 1차로로 저한테 확 들어온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급정지하는 등 위협이 계속됐다는데요. 저도 화가 나니까 창문을 내려서 이제 그분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순간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창문을 닫고 갔는데 보복 운전에 욕설도 모자라 결국 제보자의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듯한데요. 심각하게 흥분한 운전자. 여보세요? 네, 지금 난폭운전 때문에 지금 차를 지금 빼고 있거든요. 발로 탔어요, 지금. 진짜 다 앞에. 발로 탔어요, 지금 저 앞에. 탔어요.
좀 빼주자. 빨리 왔네. 발로 차시는 상황이었고 후진을 하시더라고. 갑자기 이제 제 차를 박을 듯이 다른 분 또 말리시다가 이번에는 뒷트럭을 갑자기 여시고 나서 잠시 후 제보자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렁크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전기톱. 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에 있다는데요. 저도 지금 여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지 꽤 되는데 저도 역대급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직 검거는 못했지만은 지금 소재 확인 중이고요. 출석을 안내했죠. 출석 통지를 했죠. 영상으로. 담당 수사관이 약속한 시간에는 자기는 못 오겠다. 출석을 지금 불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강제 수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복 운전에 좀 해당이 될까요? 완전히 해당이 되죠.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전문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분노 조절을 좀 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주변의 분들에게도 굉장히 분노 표출이 좀 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적어도 전기톱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보복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복 운전은 해외에서도 사회적 문제죠. 때문에 보복 운전을 독립적인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물론 징벌적 보험료 인상, 분노 조절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엄격한 규정과 처벌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실제로 미국 DMV,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국 같은 데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체크하는 리스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폭력 행동을 과격하게 한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또 이러한 폭력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찰하고 또 교육하고 중재하는 게 필요합니다.